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여러분께 출마를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공포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텅 빈 식당에서 당장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한숨,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일하는 엄마의 탄식, 집 밖에 나오기가 두려운 어르신의 메마른 기침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편해지는 세상, 인심은 팍팍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는 지금은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재난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조용하게 들어와 인간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약해지면 앞으로 우리 지역은 오랫동안 좌절과 절망의 땅이 됩니다. 실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상당부 인구 중 노인은 14%가 넘습니다. 복지시설에서 단체 급식이 차질을 빚으면 밖에 나오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끼니를 해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도시락을 제공하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엄마들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아이들 돌봄방을 활성화하고 이웃끼리 아이 맡아주기 운동도 벌려야 합니다. 전 노인에게 안부 전화하기 운동도 전개해야 합니다. 격리병실도 충분히 확보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을 통해 질병을 정밀 타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저는 안전과 복지가 보장된 지역 공동체,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벚꽃이 피기 전에 우리 상당구에서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질병과의 전쟁에서 신속하고 완전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신종 전염병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상당구에서 정치의 본질은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와 강력범죄와 교통사고와 자살은 이 지역에 드리워진 죽음의 4종 세트입니다. 이 지역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당장 지워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가정폭력이 난무하면서 위기의 가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상당구에서는 이를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무능한 정치가 있습니다. 적당히 기득권과 타협하면서 남의 불행에 아파하지 않는 냉혈의 정치가 죽음을 부추겨왔습니다. 체념주의와 냉소주의에 기생하는 기득권 정치야말로 다름 아닌 죽음의 정치입니다. 고인물을 넘어 썩은 물이 된 지역의 정치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께서는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변화를 갈망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꿔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진보정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정치, 부활의 정치가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 청년으로부터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농민수당을 도입함으로써 서울로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여기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향후 3년 이내에 항공우주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꿈을 만드는 공장이 가동될 것입니다. 상실의 늪에 빠진 구도심의 주택가를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재생시키겠습니다. 장수시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중장년층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노인 일자리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구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마다 골목마다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생명의 피가 실핏줄로 흐르고 심장이 튼튼한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정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정의당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상당 주민 여러분, 재작년에 서거한 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정의로워지는 길은 정의당이 권력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21대 국회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노회찬 의원을 지켜드리지 못한 자책감과 그리움을 이 상당구에서 헌신과 봉사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저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노회찬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다가올 4.15 총선에서는 제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편지를 발송합니다. 청주 시민과 상당 구민 여러분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산 확보 문제는요.
우선 청년 기본소득은 청주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9세 청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공약 발표회를 현재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 정치행동에서 저희가 약속한 것인데요. 그래서 청주형 기본소득이다 해가지고 이미 명명까지 하고 있고, 정의당은 또 청년 기초자산제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1인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고 했고, 이것은 상속세를 재원으로 한다. 상속세가 연간 7조 원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세의 취지가 사회에 이제 자기의 상속한 만큼을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속세의 취지는 공평하게 청년들에게 환원돼야 하는 재원이다. 지금 그걸 안 되고 있다 해서 지금 이것을 청년 기초자산의 재원으로 활용해가지고 재정을 약간만 더 보태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기초자산제 19세 청년부터 시작하는 청년수당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현재 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도가 다 하고 있고, 충북은 이제 막차를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시민단체 간에도 사실은 이견이 있습니다. 전농하고 또 시민단체 간에 정의당 안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 좀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선거 기간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불금이나 이런 제도는 기본소득으로 앞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게 정의당의 앞으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정리해 나가면서 농민수당으로 이제 전환해 나가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앞으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재원은 1차로 그 국비도 중요합니다만은 지방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지금 그 이견들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곧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어차피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현행 노동과 복지 정책은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서 일자리 없는 시대의 소득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하자. 이게 나머지 한 축인데, 이건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보약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시책은 심폐소생술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을 어떤 심폐소생할 수 있는 대책은 대책대로 강화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답이 아니다. 이제는 일자리 없는 시대를 대비하자. 그러려면은 기본소득 개념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취지에서 청년 사회상속제, 기초자산제, 그다음에 청년자산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높습니다. 사회 참여가 활발합니다. 인간적인 유대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수당이 있고 사람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청주는 전국 지자체가 그 사회보장성, 현금성 사회보장 지출 1153개 중에 청주시가 시행하는 게 단 3개. 그야말로 불모지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보장성 지출이 전무한 지역이고 의무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의무지출만. 재량으로 개발한 복지정책이 아예 없는 이 청주가 차제의 발상을 바꿔서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오히려 유리하다 하는 데서 기본소득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 녹색당, 민중당, 또 복지 네트워크, 기본소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를 묶어주는 끈이고, 심지어 우파 보수 진영까지도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진영을 초월한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21대 국회 중에 청주에서 반드시 실험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고, 이미 청주시에서 안 하면 시민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시범적인 청년소득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지난주에 이미 했습니다. 저희는 그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사회제도적으로 안 되면 시민운동 차원이라도 기본소득 운동을 먼저 실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주에서 상당부는 진보 정치의 가장 험지입니다. 사실 이 상당부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중앙당에서도 수차 만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주 현지에서조차 일단 상당부만은 오지 마라. 이렇게 일단 제가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어요. 사실은 진보의 무덤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단 한 번도 여성 정치인, 청년 정치인, 진보 정치인이 당선된 적이 없는, 그건 충청권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당부는 어떤 그 무덤이자 험지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한테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는 제 어린 시절이 다 묻혀 있고 또 저에게는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사회적 자산을 제공한 곳이 바로 청주 상당부. 제가 중학교를 여기서 다녔고 초등학교도 여기서 다녔습니다. 그런 만큼 제 인격의 어떤 최종적인 완성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연화의 회귀 본능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치를 초월한 저의 본능이자 하나의 어떤 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당부가 정치의 도움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지역이 여기입니다. 저 탑대성동 영운동에 그 오래된 구주택가는 지금은 버려진 땅, 상실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 최근에 독거가장 사망은 이제 노인이 아니라 중년층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발이 약탈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아파트로 떠나는 자와 떠나지 못하고 구도심에 남아있는 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어떤 그 희비가 교차하는 지역 공동체가 그대로 붕괴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 양극화 현상으로 재편이 되고 이런 지역에서 그림자가 매우 짙고 정치의 심폐소생술이 여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리로 오는 겁니다. 요거는 당선되는 어떤 정치 전술에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저로서는 어떤 정치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만은 민주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 군데 지역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같이 든 동지들끼리 한 지역구에서 싸운다는 것은 좀 양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적폐 세력을 심판하는 전사의 역할로서는 상당구 외에는 다른 지역이 청주시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선택지는 굳이 계산하고 고려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상당구로 귀결됩니다. 꿈꾸며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현재까지 그런 어떤 움직임조차도 없고, 그분들은 일단은 민주당으로 상당구를 탈환하겠다는 자체 계획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정의당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끽해봤자 진보정당 5%밖에 더 받겠냐. 또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제가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분들이 놀랄 차례입니다. 저희는 이미 작년에 여론조사를 다 했고, 또 다자대결 구도까지 다 굴려봤는데, 제가 아무리 못해도 작년에 그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가장 여론이 안 좋을 때 여론조사도 당 지지율보다 제가 3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큰 당이라는 기득권이 없이 맨몸으로 계급장 떼고 유니폼 벗고 싸운다면은 경쟁력은 제가 가장 있고, 다만 제가 올라탄 배가 작은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배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청주 상당구 주민의 절반밖에 저를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서 인지율이 향상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잠재력을 나름대로 입증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의당은 경쟁력 있습니다. 저는 또 충분히 판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단일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저는 응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민주당이 정의당을 살짝 패싱해서 꽃가마 타고 이 지역을 탈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안하지만 버리셔야 될 것이다. 그 길은 제가 먼저 갈 것이기 때문에 뒤따라와야 될 당사자는 정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그 다음에 자꾸 이중대 그러는데, 이중대가 아니라 선봉중대입니다. 그 이중대는 본부중대가 있고, 거기에 그 말 잘 듣는 그 부수적인 어떤 그 중대가 이중대지. 개혁의 앞장을 서고 큰 민주당 호가 난파했을 때 가가지고 끌어준 예인선은 정의당이라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탄핵 때도 그랬고 또 패스트 트랙 때도 그랬고 선두에 쓴 선봉중대가 정의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부중대는 앞에서 길을 개척한 선봉중대 뒤를 따라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는 적어도 그랬다. 단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기득권이다. 그 점에서 이제는 정치의 어떤 그 판을 형성해온 개혁의 선두로에 어떤 그 이제 정의당은 더 이상 이중대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과감하게 치고 나가고 갈라쳐 버리겠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왔고 더 이상 그 프레임에서 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한 번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처를 안고 다시 도전해가지고 이기거나 또는 후보 단일화로 이긴 사례 밖에는 여태 한국 정치에서는 진보 정당이 비례 후보가 지역구에 바로 당선된 전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최초의 시도고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은 저 높이 있지만은 딛고 서 있는 땅은 매우 척박합니다. 그 간격이 매우 큽니다. 이제 그 사이에 희망의 사다리를 놔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기득권에 연연하거나 편승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강 전략으로 가겠다. 정치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정의롭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섞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잡티를 제거하고 순수한 정신으로 일단 이겨놓고 싸우겠다. 선승구전 손자병법에 위대한 장수는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에서 이겨놓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기겠다. 그래서 선승구전의 정신,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손자병법대로 그대로 선거를 치르겠다. 오로지 정의롭고 순수한 정신, 순결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다. 이 점을 일단 제 스스로 오늘 3.1공원 앞에 가서 다짐을 했고 합니다. 쓰러지지 않고 강인한 생존 의지에다가 오로지 순결한 개혁의 정신으로 무장된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타협의 요구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고 또 저를 지지하시는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보시듯이 이제는 오로지 일관되고 책임있게 한 길로 가겠다. 이것이 바로 책임정치, 신뢰의 정치입니다. 저는 전술, 표를 계산하는 정치가 아니라 일단 헌신하고 겸손하게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가서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그 일관성, 소신, 뚝심으로 자강의 전략으로 선거를 임해서 주민들께서 그래도 외로운 광야에 홀로 외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불꽃 같은 생명의지로 뚫고 나가겠다. 죽음과 싸우겠다. 이 점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이 지역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막스 베버가 얘기한 직업으로서의 정치, 소명인으로서의 정치는 바로 그런 모습에서 일단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자세히 봐주신다면은 그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